잠깐 김태형 감독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네, 깜짝이야. 나 순간 3년에 21억. 전에 이제 그 전에 두산 감독이었잖아요. 예. 그쵸. 2022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이 김태형 감독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압둘라 태형. 그리고 왜 압둘라 태형이야? 아 그거 있어. 얼음찜질하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2권 쓴 거 같아 보여가지고 압둘라 태형 이런 압둘라 거 태형. 아 그래? 있어. 나중에 짤 한번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두목곰. 자, 압둘라 태형 진짜 있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도 인스타에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롯데로 그쵸. 간 걸 보고.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추는 게 현실이에요. 2015년부터였잖아요. 그렇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7년을 두산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쭉 한국 시리즈를 올렸으니까 1위 아니면 2위였네. 1위 아니면 2위였어요. 그때 와. 6년 동안. 와. 6년 동안 두산을 1위 아니면 2위로 이제 종료시키게 했었으니까. 왔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두산 마지막 계약 해 때 그때 하필 9위로 됐었으니까. 그니까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때는? 그때는 선수단 내부에 분위기 문제도 있었고, 아. 그랬다 보니까 5월까지는 좋았어요. 22년 5월까지 좋았는데 네. 그때가 SSG전이었어요. 아, 와이어 투 와이어 하던 SSG가 SSG전이었는데 그 하필 뭔가 본헤드 플레이 그 본헤드 플레이도 뭐 짜잘짜잘한 건 괜찮아요. 네. 근데 너무나 컸던 본헤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 무너진 거예요. 선수단 분위기가. 그래? 김태형 감독님 성격도 이제 선수단을 좀 잡는 스타일이 있어요. 선수단 잡는 스타일도 있고 이제 보면은 이제 유명한 장면 중에 예. 양의지 선수를 혼냈던 장면도 있었고 양의지 선수를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혼냈었어요. 벤치에서.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영상 보면은 포스 마스크 벗지도 못한 채 뒷짐지고 있었어요. 너 연습 안 하고 자꾸 리니지 엠마 이라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삼성전이었어 그때가. 대구 삼성전이었는데 그때 네. 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판정이 안 좋게 나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에 대한 보복성으로 그 투수가 연습 투구를 하는 거를 일부러 안 잡고 피했어. 결국 양의지 선수 그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받기 전에 이제 화면에 잡힌 거예요. 방송사 화면에. 김태형 감독이 양의지 엄청 혼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NC전이에요. NC전에 이제 김재현 선수가 땅볼을 쳤어요. 땅볼 치고 평범한 땅볼이어서 아웃됐어요. 아웃됐는데도 혼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왜? 전력 질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아웃될 수 있는 타이밍에도 전력 질주해라 이런 게 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김태형 감독이 정말 야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야구에 있어서는 단 한치의 실수라든지 안일을 한 플레이도 용납하지 않는. 근데 그 작년 그러니까 22년 시즌에는 그게 제대로 먹히지는 못했던 거고. 그렇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완전히 이제 선수단을 이제 잡는 타입이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어쨌든 간에 김태형 감독은 명장 소리를 들을 만하다. 그렇죠. 명장이죠. 이제 2015년부터 21년까지 한국 시리즈 쭉 끌고 왔었는데 비결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의 어느 정도 선수단 지휘 능력도 있긴 하지만은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제 경쟁심. 아무리 이제 주전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의 실수에 바로 교체해버리니까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은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바로 교체해버리니까 이제 잘 나왔던 주전도 이제 안심을 못하는 그런 경쟁 체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올려있지 않았을까.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간다고 했을 때 뭐 키맨그를 비롯한 많은 두산 팬들이 정말 안타까움을 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는 감독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프런트가 문제죠 그 팀은. 지금 뭐 동시에 성민규 당장도 정지됐어요. 예. 예, 그리고 성민규 담장이 경질되기 전에 이미
업무상에서 모든 업무가 배제가 됐고 예. 심지어 김태형 감독이 선임됐다는 것도 성민규 단장은 기사나든지 뉴스로 보고 앉았으니까 완전히 업무에서는 빠져있는 상황. 그렇죠. 이제 완전히 롯데 내부에서는 성민규 단장한테 그냥 암묵적인 해고를 한 셈이 그냥 미리.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 뭐 흔히들 뭐 야구는 투수냐 뭐 타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또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투무새냐 방무새냐. 근데 최근에 나온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되게 의문이 하나 들었던 것이, 야구는 감독이 우선일까요? 단장이 우선일까요?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 요즘 현대 야구들은 프런트가 우선이에요. 즉 단장이 먼저야. 네, 그러니까 머니볼 시대 이후로부터는 확실히. 그렇죠. 이제 프런트가 왜 우선이냐? 지원. 현장 지원이 많이 될수록 이제 그 팀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압둘라 태영. 진짜 압둘라 태영 너무 좋아. 그냥 압둘라 태영, 중동 태영 그게 괜히 나말 아니야. 어쨌든 빌리빈 시대가 봐봐. 네. 봐봐. 제가 이거는 유튜브 클립을 압둘라 태영. 그러니까 빌리빈 단장, 그러니까 오클랜드 이을 때 빌리빈 시대 이후로부터 야구의 트렌드는 사실상 단장이 선수를 어떻게 영입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야구로도 유명해진 머니볼, 즉 오클랜드 이후부터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그 머니볼 실화 그거. 그 이후부터는 뭔가 했어. 나 자꾸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거 상상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단장이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임하는데 의견이 좀 더 우선시되는 네. 단장 야구가 우선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옮겨져온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독이 우선시가 됐죠. 그러니까 거의 감독이 현장 코끼리 지휘자예요. 감독 시대 옛날에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결국엔 단장이 프런트 야구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돈도 있고. 아니 근데 잠깐만, 경기는 감독이 주로 지휘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지휘해도 사기가 안 오르는 이유는 돈. 다 돈이야.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의 제일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왔다는 게 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감독은 현장 지휘를 하지만은 프런트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막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삼성이 이제 성적이 좋다 하면은 금일봉을 막 몇십만 원, 유명한 일하죠. 몇백만 원 쌌다며.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내 라커룸을 열어보면은 하얀 봉투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다. 그 하얀 봉투가 두둑히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지원이 있으면은 당연히 선수들 내부에서도 사기가 오르고 만약 감독 입장에서도 엄청 좋은 거고. 그리고 작년에 SSG도 정용진 회장이 엄청난 지원을 했잖아요. 물론 뇌절한 건 별개로 SNS에서. 그 정용진 회장이 엄청난 지원을 했고 이제 올해 끝무렵 때 이제 LG랑 SSG랑 경기했을 때 그때 오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때 저기 그 찾아간 것도 있고. 찾아간 것도 있었어가지고 쇼맨십 때문에 선수단 내부에서 사기가 오르지 않았을까. 원래 그때면 SSG는 약간 이제 좀 주춤했었다가 주춤해가지고 가을 야구 못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을 야구 왔잖아. 이게 미국으로도 옮겨가면은 그 올해 LA 다저스가 100승을 올리고서도 애리조나한테 3대 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해요. 가을 커쇼. 특히나 그 얘기했던 가을 커쇼가 1이닝도 안 되는데 6실점을 하면서 무려 이제 실점률이 ERA가 184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진을 했어요. 184.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LA 다저스의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좀 잘라라. 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단장이 그냥 바로 비토했죠. 내년 시즌에도 감독은 데이브 로버츠랑 같이 간다. 결국엔 그러면은
선수단 내부에서도 뒤숭숭할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단장 야구가 좀 좋게 작용했던 거의 사례는 아무리 가까이 얘기하면 역시 오릭스 버팔로즈예요. 그러니까 오릭스 버팔로즈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가 NPB에서 오릭스 하면은 스타일스는 어떻게 기억해요? 뭐 옛날 박찬호가 있던 팀도 입었지만 그때지. 대호 아니야. 대호는 소뱅에서 날렸고. 오승환? 아니야. 오승환은 한신이고. 아니 오승환 오릭스 한신이었다. 버팔로스. 그러니까 오릭스 버팔로스가 한때는 이미지가 만년골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김경현도 한 번 있었었던가 예. 그랬고. 근데 4년 전쯤에 오릭스 그룹의 그 오너가 이제 단장을 교체하면서 아예 쇄신을 하고 아예 단장 야구 이게 식으로 굴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퍼시픽 리그 3핏 했거든요. 이번에 3회 연속 우승했거든요. 정규리그. 아마 이거는 일본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는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이게 어쩌면 단장 야구의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단장 야구가 일장일단 있지만 확실히 이게 구단에서 잘 밀어주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그쵸. 감독을 세워도 오케이. 예전에 또 삼성 얘기를 꺼내서 좀 그러긴 한데 네네네. 그때 막 금일봉 막 100만 원씩 쐈을 때 그때가 이제 불펜이 진짜 최강 조합이었잖아요. 권호준, 안지만, 권혁 그리고 누구의 정현욱, 오승환. 근데 파라이. 그 시절에는 단장은 그렇게 잘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재벌 중심이었으니까 그때 옛날에는. 순간 김하고 이하고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이름 나올 뻔했다. 건이? 김웅용? 아니 이건희 회장이 돈 집어넣을 때는 이제 확실히 그때는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으로 이어지는 이 최강 타선이 있었고 그래.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타선이 짜임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는 삼성의 황금 시대 딱 그 2010년대 그쯤을 돌아보면은 확실히 감독이 오히려 더 이름을 날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장 야구보다는 감독 야구가 야구. 그때는 우선이었어요. 감독이 조금 더 우선시가 됐고, 근데 지금은 감독 이름 솔직히 10개 구단 야구 팬이 아니고서야 10개 구단 감독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 때는 감독 위주의 야구였어요. 감독 입맛대로. 2010년대까지는 팀은 감독 입맛대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지금 프로야구를 보면은 프런트 입맛대로 돌아가요. 프런트 입맛대로. 그러니까 이게 엄연 세계적인 추세기도 해요. MLB도 그렇고 MPB도 그랬고 아니, KBO도 근데-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일파비스트 형. 칠파비스트 형? 아니 하도 자꾸 일본 얘기만 갖고 오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없어요. 아직까지 단장 야구가 제대로 간 적이 없었지. 하긴 뭐 홍준학 같은 사례만. 씨발. 그나마 이제 히어로즈가 나름 단장 야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개판이 났지. 개판 그러니까 났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장 야구라고 하기는 해도 단장의 역할은 가가지고 스카우트 관찰하고 저 외국인 선수 잘하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 쪽으로 데려와 볼까? 약간 이런 정도로 약간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주로 많이 가죠. 그 베네수엘라 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미국의 프런트는 심지어 선수를 누구로 써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표적으로 모든 리그 팀을 통틀어서 그거 잘했던 팀이 소프트뱅크예요. 한때. 소프트뱅크 V5 미국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가 미국 일본 리그 다 통틀어서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아예 스카우터를 전 각 리그에 그냥 뿌렸대니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가 뭐 선수를 누구로 써라 감독한테 직접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만약에 그거 안 듣는다 문 열고 나가. 나가세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단장보다는 오히려 구단주가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더 많다. 근데 이제 구단주도 엄미하면 약간 프런트니까 프런트 야구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그쵸. 결국에는 프로야구 다 그래요. 이제 일본 프로야구는 뭐 그룹도 있긴 하지만은 예. 소뱅이라든가 오릭스 같은 경우 큰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제 보통 지역명을 많이 쓰잖아요. 뉴욕 지역- 매츠,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뭐 세인트루이스 뭐 카디널스. 뭐 피처 절반 이상을 후원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예. 보통 이런 지역명을 쓰는 팀들은 보통 현장 위주로 많이 돌리긴 해요. 현장에서 다 맡기고. 팜을 돌리고. 그래서 MLB가 딱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고. MPB도 고시엔 이후에 그래도 고교 선수 중에 괜찮은 애들 뽑아요. 맞아요. MPB는 기업 위주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실업 리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뽑는. 자, 저 할 말 좀 할게요. 야, 김해글이 저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끝까지 하세요, 네. 예.
일본 자체적으로 내부로 보면은 응. 스포츠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야구를 물론이고 축구며 모든 스포츠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맞아. 야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아시안 게임 이번 아시안 게임에 일본이 2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다 퍼부을 수 있으니까 어떤 팀을 가서더라도 일본 야구 선수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결국은 돈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프로스포츠 문제는 돈이죠. 지금 뭐 LOL 구단들도 얘기해봐요. 지금 LOL 구단들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응. 일본 프로야구 내에서 굉장히 성공한 선수들은 거의 MLB에 많이 진출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오타니. 오타니 MLB에서 엄청 성공했고. 그런데 이제 뉴욕 매치에서 성공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름 날렸으니까 맞아. 일본 프로야구가 그래서 성공을 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를 보면은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적지. 적어요. 일본보다 훨씬 적어요. 자. 엄청 적어요. 그리고 삼성, 롯데, 뭐 LG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야구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 팀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왜 날 쳐다봐 씨발. 어쨌든 그 돈이 들어오고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팀들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최근에 두산이라든가 기아의 경우에는 좀 씁쓸한 게 모기업들 뭐 두산이라든가 짧게. 현대차 그룹이 엄밀하면 스포츠보다는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대에 돈을 많이 퍼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마무리. 결론은 감독 문제일까 단장 문제일까 상황에 저는- 따라서 다르다. 저는 이번에 롯데 단장이 누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김태형 감독이 들어와도 내내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김태형 감독을 선임하는 거는 전적으로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그 이하 롯데 대표이사들의 의지였다고 하니까 그렇죠.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랑 그 위에 신동빈 회장의 의지였어요. 네. 그래서 롯데는 이번에 팀을 바꾼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김태형 입맛에 오로 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야구는 감독이다. 거기에 좀 예, 초점 맞추겠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내년에 롯데가 이제 오로지 다 김태형 감독한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한다. 그럼 내년에 롯데 한국 시리즈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부산 분들의 한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죠. 한이 풀릴 수 있어요.